자, 비덴트입니다. 비덴트가 어찌됐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이 최상위 4위에 놓여져 있어요.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거래대금 이제 3위에 놓여져 있고 고점 찍고 이제 미끄러질 때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되면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고점 찍고 미끄러졌다고 저가 편입을 단행하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개장 전에 또 개장 초에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종목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군 중에 뭐 시가총액이 제한적인 뭐 사실상 로보로보 같은 종목도 지금 변동이 17% 형성돼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1,800억이잖아요. 17% 올라오고 나서 그런 종목을 들여다보기도 그렇고 신기주이긴 하지만 이제 나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1,700억짜리 종목 놓고 보기도 그렇고 그나마도 이제 뭐 비덴트 정도를 뭐 들여다볼 수 있다. 그 부분은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장중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프로그램 쪽에 개장 주부터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일부 거래가 터지고 변동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 일단은 그 어디까지 돌릴지를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흥분 상태도 유지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9시 28분에 VI 발동이 되고 그 VI 발동된 이후의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뛸 것이냐 그런 뭐 기대감을 갖고 이제 들여다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주가가 미끄러져 내려오다 보니 밑에서 올라온 폭 여전히 이제 12% 강세를 띄고 있는 폭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 오히려 고점 대비 낙폭이 심화돼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편입을 모셔가기 위해서 공식적인 편입을 모셔가기 위해서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점에서 두들겨 팬 프로그램 쪽의 매도 부분이 개선이 돼야죠. 지금의 흐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17,500원 정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정도 범위에서 프로그램의 매도가 일부 축소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축소가 될런지 아니면은 일부 매수가 들어오는 것 좀 보여지다가 지금처럼 재차 다시 매도가 나와서 많이 들어 올려놨네 고마워 나 차익 실현할 거야 라는 물량들이 출회가 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이제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1분봉인데 1분봉의 기준에 요런 흐름 다 놓고 봐야 되겠죠. 이제 저가 16,350원 그리고 고가 저가 부분도 이제 뭐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라서 사실상 이렇게 18,050원 그리고 이제 저가 부분이 4% 갭상승이라서 이제 크게 뭐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없냐면 뭐 저가하고 고가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거나 그런 기준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자락에서 일단 뭐 1차적으로 가격 반발력은 줬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죠. 매도가 나오던 프로그램에서 일부 매수 그러고 나서 재차 이제 또 매도. 자 결론적으로 지금 녹화하는 사이에 이제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수급 논리는 뭐 계속 봐야겠다.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의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의 매도가 제한적이어서 들어 올려졌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고점 찍고 그러니까 VI 찍고 나서의 흐름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한 10만 주 정도 다시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멈춰 있는 사이에 조금 들어오나 하는 사이에 오히려 또 2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오면서 눌림폭이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개장 초에 프로그램 뭐 들쑥날쑥 몇만 주 단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이제 결국은 6만 6천 주에서 10만 주가 더 터진 겁니다. 결론은 그죠? 고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쉽게 지금 뭐 눌려 있다고 들어갈 수는 없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거래가 실려 있네요라고 해서 이제 들여다 보셨던 분들의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 벌써 2% 이상 3% 가까이 밀려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게 옳다. 자, 지금 매직 계산기 기준을 이렇게 한번 이제 들여다놓고 보고 있는데 뭐 빠르게 움직임을 가져갔다 하면은 16,500원 또 17,000원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찍고 눌림목이 이제 나오던 시점 범위가 대략 한 17,000원 정도 수준. 뭐 16,400원이면은 뭐 가장 좋죠. 근데 이제 시초가에 무조건 막 따라붙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편입의 기준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쭉 올라서다가 눌림 받고 이제 돌려질 때 그게 이제
17,000원 초반, 17,000원 뭐 초반. 왜냐면은 거기서 거래 터졌는데 눌리더라도 일단은 거래가 실려 있는데 뭐 이 정도의 생각 범위를 가지고 있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지금 기준에서의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이왕이면 어떻게 개선될 거냐. 프로그램 수급이 없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은 뭐 정체나 매수가 들어오거나 뭐 상관없어요. 이 거래량이 실리고 어찌됐건 돌려야 되겠죠. 돌리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난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짓지는 못하겠다. 난 결정장애도 있고, 아이고 안 사길 다행이다. 혹은 이제 막 위로 올라가면 아유 살 걸. 그럴 때는 명확합니다. 어떤 게 명확하냐면 가격 기준에서 앞전 고점을 넘기느냐. 그러면 15%대니까 우리는 시가총액 1조 미만은 최대 15%까지는 따라 붙는다라는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아직 뭐 문자 나간 건 없어요. 문자 나간 건 없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설정해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도 하나 있고요. 첫 번째 기준은 그렇게 해서 일단 거래량 기준의 시가총액 현재로서는 1조 미만이니까 최대 15%까지 그럼 18,050원까지. 그 순간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24만 5천주 두들겨 패니까 밀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결론적으로는. 두들겨 패니까 밀렸는데 거기서 오기 부릴 필요는 없고 두들겨 패니까 밀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받은 다음에 뭐 세게 프로그램 뭐 100만 주가 나오든 나는 내가 잡아 들어올릴 거야.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모를까. 눈에 보여지게 두들겨 패는데 여기서 굳이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개장 초에 거래가 가장 크게 실린 변동성 종목이었기 때문에 개장 초에 이제 접근 범위를 가지고 가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은 3.6% 조정이니까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이 설정돼 있는 것이 옳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뭐 일단은 미리 한 번 더 잘라놓는다라고 한다면 기준가가 대략 뭐 17,000원 또 개장 초에 4%나 들어올려 그 시초가부터 따라붙었다라고 한다면 고가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 대략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변동이 커서 1.5, 3% 혹은 2%, 4%. 그리고 이제 기준가는 고가를 다시 넘기면 여전히 15% 수준이라서 뭐 급격합니다. 순간적으로 뭐 48,000원씩 저렇게 막 던지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를 기준을 잡는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시가를 기준 잡아서 시가 저가까지 밀리면 거기서 할 거야? 그럼 힘이 없는 거죠. 뭐 펀드멘탈이 뛰어나서 편입해야 될 종목도 아니고 또 오늘 뭐 수급이 어마어마해서 일시적인 눌림폭을 활용해서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현재 기준에서는 가격적으로 이제 지금 뭐 17,500원 정도 수준 앞전에 들어올렸던 쪽이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누군가는 뭐 매수를 줘서 들어올렸던 그 수급에서 지금 계속 유자락에서는 매수를 잡아가고 있는 건 모양새예요. 그 흐름이 기술적으로 지지를 잡아주고 들어올릴 수 있겠느냐 그 부분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17,200원, 17,500원이 2분의 1, 3분의 1 지점 심리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점 저기서 어떻게 지지받아서 들어갈 거야. 그건 안 된다 그랬죠. 안 되고 만약에 프로그램 다 무시하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요 거래량 얼마? 25만 주 정도씩은 실려줘야 돼요. 최소 범위의 거래량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최소 범위의 거래량 5MA, 20MA. 왜냐하면 지금 이미 거래대금이 3입니다. 그러니까 800만 주가 일단 실려 있어요. 1,400억이 실려 있기 때문에 오늘 마감 때까지는 무조건 20위 안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2,000억 넘으면 뭐 20위 전원 놓여지니까 무조건 20위 안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의 흐름이 프로그램이 매수로 전환을 해줄 거냐, 누군가가 새로 사줄 거냐, 아니면 던지던 쪽이 다시 받아줄 거냐, 그 정도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1차적으로 이제 하방이 잡혔다고 야 이거 하방 잡혔다 볼 수 없어요. 메이저 쪽이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액티브 쪽이 그냥 뭐 10만 주 한 번 더 때려. 왜? 저 바닥에서부터 들어올려진 게 있으니까 이번 저점에서부터 그 10만 주 한 번 더 때려 그러면 또 밀리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확인하고
어떤 그 자신감을 일부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실패가 되더라도 메이저가 들어오는 걸 보고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걸 보고 실패가 되더라도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사겠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계속 찔끔찔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미끄러지는데 뭐 프로그램 나오더라도 뭐 특정 가격에서 지지가 된다. 조금 전에 가격에서 지지가 된다. 그럼 그 가격을 보고 들어가든가 그 정도만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부분 이제 기술적으로 그 마저 해석을 해드릴 텐데 일단 여기서 이제 그 꺾여지든 둔화되든 내려오든 그러니까 하락 기울기가 형성되던 부분에 대해서 매직 시그널 부분이 일단은 어찌됐든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어요. 저게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뭐가 된다? 그러니까 매물이 제한적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매수의 거래량이 실려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매직 시그널이 꺾여져서 위로 돌려진다라는 거는 그거는 매도 물량이 다소 제한적이어서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오더라도 그 물량이 아주 크지 않은 제한적인 흐름이라서 돌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거래가 터져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 부분이 급격하게 증가를 한 거예요. 전거래일 대비해서도 지금 뭐 거래대금 시가총액 순위 뭐 260위도 안 되는 종목이 거래대금 지금 3위에 놓여져 있으니까 월등하게 그렇게 해서 마저 보시면 되는데 계속 나오네요. 아쉽게도 계속 나옵니다. 가격 메릿은 이제 조금씩 더 볼 수 있죠. 거래는 일단 터져 있고 일단 터져 있는 거래대금에서 돌려라 가격을 돌리는 기준이 아니라 수급 범위도 돌리고 아니면 프로를 만들어 오더라도 거래량을 돌려라. 거래량 실리고 돌려라. 그 정도로. 자, 나머지 이제 그 기계적으로 좀 놓고 보시면은 일단 17,200원, 17,500원인데 절반의 조정이라는 거는 누구나도 기술적으로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고 있는 자락에서 그것을 보고 나 여기서 들어갈래라고 해서 저가 매수자가 유입되는지 여부 그거 보고요. 그리고 최저 거래량 부분은 5MA, 20MA 정도인데 15만 주 정도는 그래도 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5MA, 20MA 거래량 부분이 둔화된다 할지라도 15만 주 정도는 실려야 될 것 같고 매직 시그널 쪽에 이제 꺾임의 흐름과 크로스의 흐름까지 영선까지 이제 돌파될 수 있는 위치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 없는데 여기서 매매세는 안 나가요. 개별 매매도 조금은 주의하시고 가격은 17,500원에서 일단 하방을 좀 잡네. 하방을 잡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의 매도가 기계적으로 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그쪽에서도 이제 매도의 기준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요 가격에서는 추가적으로 매도를 안 해라는 것이 일단 뭐 암묵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부분이 암묵적으로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도 한번 더 지켜보고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일단 분봉 1분봉 먼저 한번 잘라놓을게요. 잘라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5분봉도 보고 그러고 나서 텍스 전략도 설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 전략 기준 잡고 매매 사인을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 관망하고 있다가 추후에 적절한 매매 신호를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때 내보낼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짓겠습니다. 일단은 1분봉. 그리고 이제 5분봉으로도 한번 보시죠. 뭐 프로그램 쪽이 일단 어떻게 됐나요? 아까 26만 주까지 해서 조금 잡아줬네요. 그럼 17,000원 밑에 기준에서 한번 슬슬 보면서 편입 기준 한번 설정을 해보죠. 두 차례 분할 매수 정도로 보고 한 단계 더 낮아지더라도 거래는 최대 터져 있으니까 1분봉 그렇게 해서 문자는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17,000 대략적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거래가 지금 안 실려서 수급 한 차례도 보고 가격으로 지금은 이제 수급이 그렇다고 해서 막 들어오는 수급은 아니니까 지금 이제 그 5MA 기준에서는 20MA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향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직 시그널은 꺾여져 있죠. 눈으로 보는 그 기울기는 올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꺾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에서 똑같습니다. 위치 잡아 놓으면은 18,050원이 이제 고점인 거고, 그리고 저점이 16,350원의 기준이 잡히고요. 그리고 17,500원 기준, 그 다음에 17,200원 기준, 그 정도가 3분의 1, 2분의 1 지점. 그리고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맴돌면서 조금 매수 우위가 연출되어 있는데 나쁘지 않고요. 100만 주 단위 거래가 실려주면은 뭐 상한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5분봉 기준에. 그렇지 않고 이제 추세 매매 기준이면은 뭐 5MA, 20MA 넘기고 60만 주 정도만 실려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요 정도 선에서 이제 가격 반발력을 줄 거냐, 하방 경성을 잡고 일단 더 보죠. 문자는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좀 더 보자라는 거고, 저 고점을 넘기는 시점도 편입의 기준이 잡히고 순식간입니다. 만약에 넘기게 된다면 그런 맥락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기준에서 더 이상 안 밀리려나요? 물량이 더 안 나오려나요? 일단은 뭐 받아가는 물량도 이 정도에서 이제 저점 물량도 일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꺾이는지 여부만 좀 더 보고, 1분봉하고 이제 5분봉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좀 차이가 나고 5분봉은 이제 생각할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갈 수 있고, 여전히 거래대금은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관심은 굉장히 크게 집중되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3% 등락 범위 500원 정도를 잡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출렁거린다면 17,000원 이탈되는 모양새까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탈되고 나오면은 손절 범위까지 설정한다고 치고, 일주월봉도 보고, 그리고 나서 거래가 이제 첫 번째 거래가 실리면서의 흐름이 됐어요. 그 요것도 이제 그 카카오 게임즈 놓고 보듯이 기준점을 좀 설정해서도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면은 가격적으로 방금 저점이 가격적으로 얼마까지 내려왔었죠? 17,300원 정도까지 내려오고, 거기서는 이제 일단 하방을 좀 잡아준 건데 한번 보시죠. 뭐 17,300원이 재차 지지가 되는지, 그때 프로그램이 일부 들어와 주는지, 아니면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17,300원이 깨질런지,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까요? 여기도 이제 이동평균선 하나 잡아놓을까요? 프로그램이 조금씩 들어오네요. 그러면 문자를 하나 먼저 발송을 하겠습니다. 17,400원 정도면은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여기서는 프로그램에서 물량을 잡아가니까 1차 17,400원.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들으시고 대처를 하시는 범위하고, 설명을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이제 동영상을 보시고 대처하는 방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17,400원, 450원 공방입니다만, 굵은 물량이 더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녹화하면서 보고 있는 그 흐름에서 현재로서는 17,300원 곧 위치에서부터는 조금씩 하방이 더 잡히고 있다. 이 정도 수준. 자, 그렇게 해서 놓고 보고, 일단은 뭐 문자 범위를 발송을 마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문자 발송하면서 이제 나머지 마저 보고요. 추가 편입의 기준을 이제 500원 단위 16,900원 정도를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툭툭툭 밀리면서 17,300원이 훼손될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더 나오거나 아니면 뭐 특정 매도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의 기준에서도 이제 그 비덴트 쪽에 매직 시그널 부분을 좀 놓고 보는 관점에서 설정을 잡아드린 건데, 일단은 이렇게 돼 있죠. 매직 시그널 부분은 이쪽의 이동평균선은 상향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랜브레 매매 법칙의 기준이 되는 거고, 매직 시그널 쪽은 오히려 그 하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 뭐 5일선 지지를 받았다 이런 내용보다 한 단계 업이 되는 거는 기울기를 놓고 보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것보다 더 우위를 설정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무엇을 본다 그랬죠? 보조지표 기준에서의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흐름.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가 이동평균선이 기울기가 하향되고 있는 추세라 해도 매직 시그널에서는 매수. 그러니까 하향되고 있던 기울기 범위를 어떻게 해요? 뉘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거꾸로 응용된 보조지표에서는 편입의 기준점으로 설정돼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거래가 추가적으로 확장되지 못하면서 무너져 내린 부분. 추가적으로 거래가 확장되지 못하면서. 그래서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급격히 꺾여지면서의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주린이 분들께서 보실 때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것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시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자락에서의 기준은 이제 오늘 들여다보는 거는, 일단은 기울기가 다시 우상향이 되는데 꺾여져서 돌릴 때 이 정도에서는 거래량도 없고 변동 라인도 제한적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개장 초의 기준에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꺾여져서 돌린단 말이에요. 뭐 21선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21선을 넘기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21선은 말 그대로 20개의 그 종가의 산술 평균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울기 부분이 하락 각도가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으로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형성되고, 거기에 매수 강도가 유입되면서 그 추세를 윗방향으로 이제 돌려주고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매직 시그널의 기울기 부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좀 이제 완벽해져야 된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같이 들여다보면서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 꼭 프로그램만을 놓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기준에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 건 좋은데, 우리가 들어가서 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 강도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프로그램이 계속 매도가 나와. 분봉 기준에서 그렇다고 거래가 뭐 월등히 실리면서 지금 강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럴 때는 점진적으로 계속 주가는 올라오는데 거래량은 다소 제한적이다. 그러고 나서 뭐 꼬리가 계속 달리는 흐름이 연출된다. 매수 강도가 제한적이다. 프로그램은 계속 매도다. 그럼 가지고 있는 물량을 일부 덜어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여기서 갑자기 프로그램이 10만 주가 확 치고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들어가더라도 따라붙어서 거래가 없이 올라서면은 끊어냈다가 다시 거래 없으니까 다시 또 질질질 밀린단 말이에요. 실망 매물 나와서. 그러면 이제 밑에서 다시 잡는. 그거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인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뭐 장중 매매를 계속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오른쪽 손으로 마우스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여차하면 번드겠다, 뭐 혹은 여차하면 더 사겠다, 뭐 이런 기준까지. 일단 프로그램 쪽은 오히려 매도가 조금씩 더 나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좀 이따 한번 보자고요. 이 17,700원 고점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거래는 5MA, 20MA 거래량을 일단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9초 동안, 8초 동안 얼마큼 더 잡을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래, 그리고 5분봉 기준에 거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5분봉에서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장중에 실시간으로 배우는 거는 그것뿐이 없어요.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래 뚫어라는 뭐예요? 저 매물을 누군가 잡아가서 거래가 실리면 그때는 신뢰도가 있는 거고, 거래가 안 실리고 다시 툭툭 미끄러져. 그러면 그러니까 타고나야 돼요. 그것도 사실 타고나야 됩니다. 타고난 상황의 기준이라면 그러면은 어떻게 스스로가 매매의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를 잘 하실 수가 있겠죠. 타고난 상황의 기준에. 조금 이따 이 부분 다시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대처하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기준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 이제 일정 범위 이제 실려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개인 누적 수급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매집이 형성되거나 그런 범위로 놓고 보기는 애매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그 유통 물량 14.9%뿐이 안 되잖아요. 대주 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했다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수급 논리다. 근데 이제 조금 당황스러운 거는 고점에서부터 차익 실현이 아니라 꺾여져 내려오는 기점에서 여기서 이제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절 범위가 굉장히 멀어져 버린다는 거. 그래서 수급 논리를 이쪽에 좀 잡고 들여다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시가총액 극대형주, 지극히 좀 정상적인 추세의 흐름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러한 변동성, 사실상 비덴트를 들어갈 때 이런 변동성을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펀더멘탈의 흐름이 아니라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이게 좋잖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요 거래 대금이 실려야 되는데 그럼 스타트 범위를 잡을 수 있느냐? 요 비슷한 자락의 기준에서 대형주는 저렇게 놓여진 자락의 흐름을 뭐라 그랬어요? 그게 매물의 기준이 되진 않는다 그랬죠. 대형주의 기준은. 대형주의 기준은 매물벽으로 저 정도 위치의 흐름이 매물벽으로 형성되진 않는다.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개인들 물량이 저기 쌓여있다 해도 부담이 없다. 근데 소형주는 유통 물량이 얘는 어떻게 돼요? 거의 그냥 80% 수준이 다 유통 물량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점을 찍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바닥에서 이제 헤매던 위치의 물량들, 그게 이제 다 매물의 기준이 되겠죠. 그게 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매물로 인식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려는 건 이제 매물의 구조라기보다는 변동성들이 이제 커지는 관점에서의 거래 대금, 그걸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범위가 이제 스타트의 기준의 거래 대금이었다라고 한다면 5천억 수준, 그 5천억 수준의 거래 대금, 그리고 혹은 지금 벌써 이미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을 때 여기서 스타트 범위 기준은 최소 3천억에서 5천억 사이의 기준인데 지금 1,500억이란 말이에요. 얘가 더 치고 가려면 쭉 뻗어 올라가서 말 그대로 오늘 5천억씩 막 터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쭉 몇 번만 건드려도 뭐 26,000원 이런 가격대까지 쉽게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단기 공략을 좋아하는 분들이 들여다보시는 건데, 그럼 필수 조건이, 선택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뭐다? 거래 대금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스타트가 잡힐 때 요 5천억 수준의 거래 대금이 실려야 된다. 실릴 수 있겠느냐?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 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고점 넘기면 뭐 실리는 거지. 고점 넘기면. 지금 계속 그 시도는 나오고 있잖아요. 다만 프로그램이 너무 부담이 된다.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거래가 안 실리고 조금 전에 저점 17,300원 대비해서 거래가 안 실리고 올라오면 말 그대로 단타 칠 수밖에 없어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에. 그리고 이제 그 매매가 원활치 않은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뭐 대처 방법이 없죠. 사실은 문자 사인 하나 놓고 보는 기준밖에 안 되죠. 근데 어제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오늘 또 급격하게 밀려버리는 일동제약, 이런 경우를 감안할 때는 쉽게 변동성 종목을 그래서 들어가기 어렵다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거래대금 기준에서는 5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형성되는 것이 충분히 확인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오버슈팅 나오는 자락에서는 그 이상에서 1조까지도. 그러니까 자기 시가총액 수준까지 회전율이 나온다는 거죠. 머니게임 뺑뺑이.
과열권에. 다시 5분봉 볼까요? 다시 5분봉 보니까 어때요? 거래량 없이 움직이니까 쭉 뻗어가지를 못하고 맴돌아 버리죠. 여기서. 응? 그 부분이 매매가 좀 원활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 라이브 방송과 외부에 계신 분들의 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상승 장악형 이후에 일봉에서 형성된 주가의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준에서의 흐름은 이제 상승 잉태 확인형의 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되고, 그리고 거래는 월등하게 더 실리는 모습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월봉에서도 가격 반발력의 기준이 잡히고, 그리고 여기서 상승 잉태형이 떴으니 추세가 강화될런지 그 기대 요인을 뭐 가지고 들여다볼 수는 있겠죠. 일단 월봉 기준의 상승 잉태형, 그 다음에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 상승 잉태 확인형까지 일단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봉 기준에서의 흐름은 이미 상승 장악형이 발생된 이후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 기준에서 이제 일단 이렇게 지금 무리수 두고 쫓아붙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거래가 이제 주봉상에 실려 주겠느냐. 오늘 그러니까 꼬리가 가급적이면 안 달리고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승 장악 확인형의 일봉상으로는 이제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제 실려진 모습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요 월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거래가 지금 제한적인데 오늘을 필두로 해서 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얘가 왜 움직여요? 그럼 뭐 어제 그 블록체인 뭐 NFT 이재명 대통령 후보 관련된 사실상 그런 내용이 됐죠. 그래서 뭐 위메이드도 좀 움직였었고 컴투스 홀딩스도 움직였었고, 근데 그쪽에 이제 수급은 좀 꼬여 있었다는 거 염두를 해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찌됐든 그 캔들 패턴 힘의 강도 거래량 전부 실려 있는데 변동성 기준에 오늘 기준에서는 편입의 기준이 설정 범위가 잡힌다라고 했을 때는 일본봉 기준에서 어디 개장 초에 뭐 갭 상승이 4%나 나왔으니까 여기서 빠르게 따라붙었다면 그 기준, 그 다음이 요 눌림폭, 그 다음에 흐름. 자 프로그램 쪽에서 급격하게 9만 주를 들어올리면서 땅 하고 치고 올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한적으로 움직여서 나는 차익 실현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MMO에서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기는 추가 편입이지. 신규 편입자 2% 추가 5% 편입.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목표 주가 상향 2만 원. 그죠? 손절가는 이제 뭐 17,900원에 이제 우리가 추가 편입한다고 치고, 그러면은 250원이니까 17,650원 대비해서 17,000원 이탈시 고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문자 매매 사인을 내드릴 텐데 변동성이 이제 확장되면은 문자 나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손바뀜인 것이냐, 눌러놓고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위엔 매물이 계속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 팀에서 작업을 친 거냐, 그건 뭐 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 기준에서는 일단 어찌됐건 요 30만 주를 누가 들어올렸어요?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 들어오면서 들어올렸죠. 그럼 들어올린 쪽이 추가적으로 매수할 거냐, 아니면은 매도하던 쪽 손바뀜이라고 한다면 매도하던 쪽이 더 강해서 더 두들겨 팰 거냐, 그거는 이제 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준에서도요, 말 그대로 이제 상품 쪽에 어떤 이쪽 섹터에 관련된 상품 쪽의 자금이 한쪽에서는 집행되고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고 들어올릴 때 이들의 평균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좁은 공간에서도 빠르게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는 기준도 있으니 그걸 염두에 두시고, 24,000주 또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제 2차 편입까지 단행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죠. 자, 다시금 1분봉 녹화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하고 차이점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녹화하던 시점에서의 위치하고 지금의 위치를 보시면 결론은
줄을 거드린 부분에 있어서의 거래가 터졌고, 이 부분은 프로그램 30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오던 부분이 20만 주 이상 또 잡아가면서 이 고점을 넘기려는 흐름, 그렇게 되면서 일단 3분의 1 지점에서 만들어간 모습이 형성이 된 거죠. 고점 넘겼어요. 고점 넘겼어요. 한옥가라도 고점을 넘겼고, 그 고점 넘길 때 6만 주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 이렇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편입 5%까지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쪽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눈에 보이게끔 눌러주고 편입의 기준이 잡힌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또 따라붙어서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매물이 차익 실현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못 쫓아가요. 결론적으로 1분봉 기준에 거래가 저렇게 수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추가 편입까지도 염두를 해두면서 접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뭐 단기 공략주 최대 뭐 우리가 10%까지 편입의 기준도 설정하고 했으니까요. 프로그램 쪽 수급만 좀 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지금 시간 기준이 10시 7분이에요. 벌써 녹화 시간이 벌써 36분이에요. 뭐 기계적으로 짧게 해줘서 뭐 녹화 듣는 사람 편의를 봐줘라,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급박하게 막 움직이면, 지금처럼 급박하게 움직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뭐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20만 주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잖아요. 프로그램이 20만 주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 함께 동반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라이브 방송을 듣는 이유가 그런 기준이다. 5분봉 기준에서는 1분봉과는 다르게 5분봉 기준에서는 거래량을 좀 더 확인해야 될 범위가 아직도 여전히 많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잘라드렸던 5분봉의 그 위치하고 시간이 벌써 지나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습니다만, 이 기준에서 소나 모멘텀 차트까지 다 긍정적으로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프로그램 쪽은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이 여기서 계속 더 받아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아주 뭐 땡큐한 흐름이 되는 거고, 지금 1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래는 실렸다라고 보면 돼요. 1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거래도 누가? 프로그램에서 잡아줬다. 그럼 조금 전에 17,400원에 안 샀어도 17,400원에 사서 17,700원에 차익 실현했더니 빡 치고 올라가더라. 그러면 잡을 수 있었던 범위가 얼마였어요? 17,900원. 1%, 2%더 주더라도 욕심 안 내고 그렇게 들어가란 말이에요. 욕심 안 내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욕심 안 내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그냥 끝까지 나 다 잡아먹겠다, 이건 100% 들어올 거야, 그랬다가 낭패를 보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설명드립니다. 프로그램 쪽에 추가적으로 매수가 조금 더 유입되는 모습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일단 어찌됐건 우리는 5%는 적절하게 잘 채워놨어요. 잘 채워놨고, 나머지 부분 이제 흥분 상태죠. 이제 누구나가 다들 흥분 상태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일주월봉 뽑고, 일주월봉 부분에 이렇게 월등히 좀 더 커졌는데 뭐 그게 그렇게 뭐 눈으로 확 띄게 커지진 않아서, 자, 뭐 이런 기준으로까지 다시 캔들을 더 당겨서 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뭐 월등히 커졌네요. 자, 이렇게 보고 이제 텍스 전략, 매직 계산기 한번 더 두들기고 텍스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17,400원에서 지금 주력주 기준에서 이제 LG화학이 그나마 조금 움직임을 주고, 카카오게임즈 10시 10분이면 거래량이 이러면 300만 주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죠. 카카오게임즈가 조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카카오게임즈 75,700원, 신규 편입자 10% 범위, 그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먼저 합니다. 분명히 카카오게임즈 보시라고 주말부터 그렇게 악을 쓰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를. 그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전략 부분을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덴트 쪽에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이 고가가 18,250원까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보죠. 야, 이 영상이 이제 이걸 다 보시려면은 힘겹겠죠. 뭐 이걸 어떻게 다 볼 거야? 이걸 보고 어느 세월에 이걸 보고 어느 세월에 전략 기준을 잡으시겠어요? 이 비덴트를요, 그대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매도 물량 나오네 또. 비덴트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2월 8일 같은 경우 3만 원이 3만 원. 우리도 들어갔었고 뭐 피눈물을 흘리면서 손절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수익도 났는데 손절도 해야 되고 이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주력주와의 차이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매직 계산기를 다시 현재 위치에서 끊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비덴트의 고점이 18,250원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요 기준에 조금 전에 녹화할 때랑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16,500원도 이제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 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준가, 고가를 넘길 때 16.61인데 뭐 특이한 케이스, 거래대금 최상위의 특이한 케이스, 바닥에서 첫 번째 거래가 터진 케이스. 그래서 이 고가를 넘길 때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이왕이면, 지금 프로그램 수급 쪽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것이 이왕이면 프로그램 쪽에 형성이 돼서 움직이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편입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그다음에 신규 편입도 또 고점 대비 이제 눌림 폭의 기준의 가격이 조금 이제 달라졌죠. 17,600원, 17,300원 뭐 이렇게. 그래서 매직 계산기 지금 시간 10시 뭐 14분 기준, 그 기준에 텍스트 전략 부분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범위도 짧은 구간이지만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프로그램이 다시 매도가 5만 주지만 매도가 나오면서 그러면 있잖아요. 저것이 더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예? 10만 주씩 뭐 매도 또 나올 수 있죠. 그게 이 단기 공략주에 대한 부담 요인이라는 겁니다.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더니 막 10만 주가 터져 나와.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지금 1,000만 주가 실렸어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의 기준인데 아직까지 10시 이제 초반인데 거래대금 부분은 1,855억 원, 그리고 10시 15분 기준에 거래대금이 지금 최상이죠. 뭐 거래대금 4위입니다. 일단 삼성 SDI가 낙폭을 좀 급격히 줄이면서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낙폭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자, 4위 프로그램 쪽에 뭐 순매수 기준은 이제 뭐 아직까지는 매도의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고점 부분은 18,250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가격은 16.61%의 기준이 됩니다. 6일.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 대비 이제 1.5% 조정받으면 18,000원 이탈 시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단문 문자, 외부에 계신 분들은 단문 문자를 기다리시고, 내부에 계신 분들은 뭐 개장 초부터 저점 편입을 잘 하셨던 기준이라면은 충분히 차익 실현 지금 한두 차례가 또 형성된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차이점은 있습니다. 10% 이상 편입 불가인데 거래대금 최상위 개별 매매 이 정도까지는 될 것 같고요. 고가와 저가의 의미가 없어요. 시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어차피 위치가. 그렇게 해서 3분의 1 지점이 17,600원 그리고 2분의 1 지점이 17,300원 정도 놓여집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에서는 이제 5분봉이 아까 60만 주 설정을 해드렸죠. 그리고 최소 거래량은 1봉에 이제 5MA, 20MA 추세 매매 기준. 그 다음에 3% 손절 범위.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물량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기준에서 무리수를 너무 두실 필요도 없고요. 분할 매수에서 이제 우리가 잡은 가격이 늦게 들어오신 분들의 기준도 이제 17,000원대 뭐 중반 정도죠. 17,650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개장추에 잘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렇게 이제 그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LG 화학이든 오늘 기준에 이제 SK 하이닉스든 여전히 이제 뭐 1%대 수준이지만은 누적적으로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쪽은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실적이. 지금 뭐 주봉으로 보실 때도 월봉으로 보실 때도 지금 이번 시장 감안하면은 얘는 뭐 굉장히 훌륭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향되고 있는데 순이익을 내년치를 14조 8천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년치기 때문에 더 상향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이상까지. 그럼 뭐 15만 원 넘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시가총액 150조까지 올라가더라도 PER은 10배 수준이다. 그러면 뭐 당연히 시가총액 2위 치고 올라가는 부분은 이쪽에서의 당연한 흐름이 연출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닉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좀 과도하게 어제처럼 미끄러질 때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격 메리트로든. 또 마찬가지 LG화학의 지금의 외국인들의 160만 주, 170만 주 이런 매집 1월 이후에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그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흐름을 가져가는 쪽 기준은 추세 매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쪽의 경우는 말 그대로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봐야 돼요. 뭐 비덴트 같은 경우도 더 확인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과연 더 움직일 거냐, 고점을 한 단계 더 업을 시킬 때에도 누가 주도적으로 움직임을 줄 거냐. 어제 뭐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간 일동제약의 경우는 오늘 그렇다면은 프로그램이 34만 주나 매도가 나와 있는데 지속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대사 지킬 거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삼형제는 악재 요인이 아닙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예? 실질적인 펀더멘탈의 훼손이라기보다는 뭐 차익 실현 욕구의 부분이 되는데 과도하게 미끄러진다면 가격 반발력을 뭐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얘도 추세 매매를 못해요. SK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처럼 가져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소 애매하다, 나는 어떻게 설정할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함께 가시자는 거고, 그 다음에 정회원님들도 이제는 라이브 강연에 오실 분들은 지금까지 망설이시면 안 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강연에 오세요. 그리고 조금 뭐랄까요, 좀 활기찬 기준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들이 좀 뭐랄까요, 좀 주눅 들어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스스로들이 주눅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기준에 있어서 매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노주님 인터파크 부분 간단하게만 뭐 코멘트만 말씀드릴 거예요. 인터파크 그 이제 이슈 범위 때문에 변동이 이렇게 나와 있다 할지라도 이제 4,500억 기준에 1,000억이란 말이에요. 1,000억. 거래대금 1,000억. 뭐 적지는 않습니다. 그 이슈 부분에 이제
움직임. 그러면 이걸 제가 계속 보고 있기는 어렵고, 하다못해 비덴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시간을 길게 잡아서 녹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 최대한 들어가서 손실 없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인터파크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재료 요인은 뭐가 있는지, 왜 움직이는지, 프로그램 78만 주 매도인데 누가 잡아 끌어올리는 건지. 응? 결론적으로 지금 거래가 빠바방 터졌다가 큰 물량이 뭐 재차 떠넘겨지는 흐름 없이 눌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거를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55,740원을. 근데 넘길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이 얼마나 더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점 대비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2.6% 밀려 있잖아요. 그럼 일단 차익 실현. 다시 고점 넘기면 그때 따라 붙더라도 일단 차익 실현. 고점 대비 2.6% 밀려 있으니까. 아시겠죠? 더 밀리면 사도 되느냐? 아니지. 뭐 더 밀릴 때 예를 들어서 뭐 눈으로 보여지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5,300원 공방을 한다. 공방을 한다는 자체가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그때 거래가 실리고 되돌리더라. 그럼 거기서 대사하면 되는 거죠. 얘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이닉스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기아라든가 또 오늘 기준에서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이런 종목을 보듯이 대처의 기준을 잡아갈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래간만에 다른 쪽이 무너져 내리다 보니 한국 PNC 같은 경우도 오히려 강세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여다보실 수 있다는 기준인 거고요. 정상적인 범위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범위에서는. 그리고 이제 일단 강연의 부분 우리 그 모니터링 하고 계신 분들 5분으로 이제 줄이시고 가상화폐 관련주 거의 다 상쳤대요. 박현일 선생님 말씀. 근데 이제 가상화폐 부분 종목군들이 거의 다 상을 쳤다라고 하시는데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은 없어요. 단알 8% 긍정적이고 거래대금 최상위는 일단 아니고요. 그래도 뭐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22 정도 수준 되나요? 그리고 비덴트 같은 경우가 15.6. 나머지 뭐 가상화폐 관련주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있다면 거래대금은 다소 제한적인 흐름이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강연에 우리 아빵님 지금 접속해 계시나? 아빵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최종 결정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태민이 선생님 내가 딱 뵀어 지금 태민이 선생님 태민이 선생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또 일정 잡히셨고 못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내가 괴롭혀야지 맨날 맨날 괴롭혀야지.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또 DB하이텍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LG화학 오늘 뭐 실적이 있고 그 태민이 선생님 오실 수 있으시면 가급적이면 오시고 새벽 이슬님이 오실 수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먼저 번에 조금 집안 일정이 있어서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새벽 이슬님 또 문나님 먼저 오셨던 분들은 다 오셔야죠. 그리고 저기 뭐야 예쁜 궁디님 오셔야지. 예쁜 궁디님이 총각 아니? 총각이 무슨 일정이 있다고 안 와? 아닌가? 총각이 아니신가? 어찌됐건 총각 아니시면 부부 동반으로 오시면 되지. SK 이노베이션 꼬랑지 반 이상. 그럼 꼬랑지 반 이상이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수익 좀 내시고 오셔야죠 이제.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여간에 오늘 중으로 이제 저희가 그 저쪽에 식사 인원하고 다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30분 조금 넘으실 것 같아요. 30 몇몇 분 그리고 외부 이제 그 뭐 방송국 공중파 방송국 뭐 기자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좀 오실 것 같긴 하고 어찌됐건 간에 아예 비덴트 또 추가적으로 또 그 사이에 또 올라가네요. 프로그램이 10만 주 매수이네. 그죠? 순식간에. 그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겠어요? 무리수가 좀 있더라도 추가 편입 또 들어갑니다. 신규 편입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비덴트 부분은. 또 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18,000 눌림목 이용해서 들어가야죠. 고점이 18,450원이고 18,300원, 250원 눌림목 이용해서 18,000 일단은 뭐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눌림목 이용해서 18,200원 기준 좀 잡아보죠. 뭐
18,200원까지 혹시 미끄러져 준다면 150원, 200원 요 정도 범위에서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추가적으로 단기 10% 비중 상향 그렇게 하고 현재가 18,200원 추가 200원 뭐 내려오네요, 그죠? 내려오는 상태 기준이고 오케이 그렇게 되면 추가 3% 추가 총 5% 8%죠. 3% 추가 총 8% 편입 신규 편입자 5% 편입 가능 목표 주가 그대로 2만원 일단은 설정을 하고 손절가는 이제 17,000원 이탈시 고려 기준을 잡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 변동 기준에서 2에서 5% 추가 편입해서 얼마요? 10% 비중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비덴트는 한 차례 더 문자 나갑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라이브 방송에서 누릴 수 있는 기준점뿐이 안 돼요. 일단 김마마 선생님도 오시죠. 하여간에 채팅방에 보이시는 분들은 내가 다 괴롭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녹화는 계속되고 있는데 녹화를 끊지를 못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찌됐건 한국 BNC도 변동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단기 매매 기준에서는요.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 거래 300만 주까지 빵빵하게 실려주면 제일 좋겠는데 카카오 게임즈 한 템포 더 보고 매매 사인 잡아 드릴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 쪽이 사실은 실질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위치니까 카카오 게임즈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비덴트는 프로그램 수급 더 보고 미끄러지면 뭐 차익 실현 범위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할 거고요. 들어올릴 때 프로그램이 월등히 더 들어오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한국 BNC가 일단 변동을 주네요. 한국 BNC 그건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보죠. 자 결론 마무리하고 이제 영상 너무 기니까 올려드려야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도 호텔 강연에 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이 특전사항 이걸 아예 빼버리세요. 이걸 아예 빼버리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위로 넣어주세요. USB 이 내용들 요걸 위로 넣어주시고 특전 1, 2도 없어. 이제 특전사항 그냥 이거 하나인 거예요. 위로 넣어주시고 요거 특전사항 부분을 전부 다 빼세요. 모든 광고 부분에서 다 빼세요. 빼시고 가격은 오늘부로 이제 올라갑니다. 가격은 뭐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어제 올리기로 했는데 못 올렸어요. 디자인 하시는 분께서 바쁘셔가지고 가격은 여기서 이제 10% 수준 올라가게 되고 라이브 방송도 이제 10%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정회원님들의 연장 가격도 죄송합니다만 올라갑니다. 기존은 이제 12월 그리고 2월 이 강연회 때문에 뭐 사실상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연장 가격을 드렸는데 뭐 쉽게 예를 든다면은 문난님 가입하신 가격보다 연장 가격이 더 싸죠. 문난님 그 당시 가입하실 때 가격 대비 연장 가격이 월등히 쌌단 말이에요. 쌌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저렴하다 하여간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연장하시는 분들의 가격 기준도 강연의 가격 대비해서 최소 20% 이상 상향이 될 겁니다. 최소 범위가 20%가 뭐예요? 그 이상 상향이 되겠죠. 30-40% 상향이 되겠는데 거의 50% 가까이 상향되겠다. 원체 이번에 세게 해드려서 연장하신 분들은 마지막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제 그거 다 오늘 디자인해서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라이브 방송하고의 차이가. 라이브 방송에서 차이가 라이브 방송에서 분명히 이렇게 되면 추가 편입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급 보면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수급 범위가 그게 18,000원 전후였고 그리고 잠깐 다른 거 설명하는 사이에 10만 주 단위 매수 들어오면서 18,400원 공방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럼 18,200원에 추가 편입합시다 했는데 18,15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내려왔고 그 다음에 문자 나갔고 문자 나가는 사이에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어. 그것까지 어떻게 하냐는 거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문자가 지금 또 이게 한 템포 더 늦어져서 발송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조금 전에 18,200원 여기서 딱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 정도 범위.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뭐 10만 주씩 또 두들겨 패네. 그러니까 내동매매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외부에 계신 분들 성향에 맞춰서 나는 어차피 단타 매매 이렇게 못해. 주력주 위주로 좀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도 외부에 계시면서 이제 뭐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제 투매 형성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고 설명 듣고 이제 편입의 기준 설정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특히 카카오 게임즈는 상황 봐서 거래가 이제 진짜 한 300만 주 정도 실릴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편입 강도를 좀 더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 전화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죄송스럽게도 가격 인상이 오늘 중으로 디자인이 다 올라갈 거예요. 그 가격 인상 디자인 또 연장하시는 분들 기준에서의 가격 인상 범위 그 염두에 두시고 대처를 하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강연에는 하여간에 괴롭힐 거예요. 제가 계속 가급적이면 좀 한 번이라도 더 뵙고 싶어서 그래. 강연에 뵙고 싶어서 그러지 뭐 다른 목적이 있을까? 그리고 교육 기준도 이번에 이제 좀 새로운 내용들 추가되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